네, 가장 핫한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이슈이십니다.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첫 번째 이 기사부터 좀 놀라운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수입 전기차가 테슬라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월 달하고 2월 달에 그 수입 전기차 판매 실적을 수입 자동차 협회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1위가 어딘가 하면 타이칸 225대가 팔렸다 그럽니다. 근데 타이칸이 한 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글쎄요. 1억 4,560만 원이랍니다. 네.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차인데 225대가 팔려가지고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쉐보레 볼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는 얼마나 팔렸는지 작년에 가장 많이 팔렸던 모델 3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한 대 팔렸고요. 2월 달에 14대가 팔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 2월 합쳐서 15대가 팔렸는데 너무 적게 팔렸죠. 네. 여기 대해서 이유는 어느 정도 있다 그럽니다. 뭔가 하면은 테슬라가 이 분기 단위로 물량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3월, 6월, 9월에 많이 팔리고 다른 달은 좀 적게 팔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작년 1월에 122대가 팔렸고요. 그리고 2월에는 1,402대가 팔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를 하더라도 100분의 1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꼭 뭐 물량의 문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게 또 한국만의 문제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이칸이라든지 뭐 쉐보레 볼트라든지 벤츠도 사륜구동 그 전기차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 테슬라의 어떤 전기 자동차로서의 입지는 점점 약해질 걸로 이렇게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또 기아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요즘에 기관 투자자들이 그 기아차의 전기 자동차 EV6를 또 주목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 들어가지고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 1위 종목이 기아 자동차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를 갖다 1,886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가들은 기아차를 갖다가 한 3,600억 원어치 정도 순매도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가들이 왜 기아차에 주목을 하느냐? 아무래도 전기차 EV6에 대한 기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현대가 아이오닉 5를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계약 실적도 좋긴 했지만은 아이오닉 5와 관련된 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고 관련 전장업체니 시트 납품업체까지도 굉장히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EV6 같은 경우는 30일 날 글로벌 계약을 체결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를 노리고 기관들이 좀 매집을 한 것 아닌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미국 텍사스주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규모 감세 혜택을 제안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15년 동안 우리 돈으로 한 3,200억 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리고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오스틴의 매너 교육 자치구에다가 이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삼성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삼성이 받아들이고 매너 교육 자치구하고 협정을 맺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자치구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게 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초에 삼성이 요구했던 거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20년에 1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테슬라한테 텍사스주가 제공했던 게 10년에 52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큰 액수고 기간도 10년 이상을 줘본 일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삼성이 17조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이 텍사스뿐만이 아니고 뉴욕이라든지 뭐 다른 애리조나라든지 이쪽에서도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로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내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삼성이 받아들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텍사스주가 이렇게 3,200억 원을 갖다가 세금 감면 혜택을 줘도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걸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세금도 낼 것이고 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 또 사 먹고 뭐 이러면은 판매세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여기에다가 또 삼성이
물도 써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 수입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걸 다 계산을 해보면 3,200억보다는 훨씬 많다. 아하. 뭐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럽니다. 네. 우리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에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알몸 김치 사건인데요. 알몸 배추, 알몸 김치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요즘 식당에 가보면 김치를 두고 이거 중국산이냐 아니냐라고 확인하는 분들 꽤 많다 그럽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고 왜 김치를 주재료로 하는 음식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김치찌개집이라든지 아니 김치찜을 파는 특히 배달로 그런 걸 파는 이런 식당 같은 경우는 매출이 90% 가까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알몸 배추, 알몸 김치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산 김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네, 우리나라 수입 김치가 대략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억 5천만 달러치 정도 수입이 됐는데 이거는 금액으로 따져서는 한 16% 늘어난 거고요. 네. 물량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작년에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식당들이 영업을 못했죠. 좀 네.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줄어들었는데 중국산 김치의 가격이 꽤 올랐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으로 따져서는 한 16%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전체 수입 김치의 99%가 중국산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1월, 2월 물량을 보면은 물량 기준으로도 벌써 10%가 넘게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산 김치가 우리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산 김치를 아마 가정집에서 사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없죠. 네, 잘 대부분의 없습니다. 경우 네. 식당에서 사용을 하고 식당도 좀 말하자면 어떤 질을 위주로 하는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를 안 쓰는 집도 많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급식업체, 단체 급식 뭐 이런 데서는 거의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과거에도 좀 위생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2005년도에 기생충 김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산 김치에서 회충을 비롯해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 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2005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중금속이 나왔다. 그 얘기도 중금속이 있었어요. 네. 국산 김치에 비해서 3배 이상 많더라라는 그런 발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안 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타격을 받지 않고 중국산 김치 수입이 계속 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사태로 좀 수입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2008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12월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거든요. 김치에 대해서. 그랬더니 2009년도에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33.3% 그러니까 네.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알몸 배추, 알몸 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김치를 싫어한다라는 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기생충 김치나 중금속 김치 때는 소비자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는 어쨌든 간에 김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어도 올해는 아마 이 소비자들이 중국산 김치를 외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단체 급식 업체나 식당에서 이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